수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확이 불가능할 때 이제 이 진짜 불가능한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확이 불가능해서 뭐냐면 재현율이라고 그래요. 재현율. 저곡에서 그냥 기억해 보세요. 저곡이면 뭐라고 했어요? 껍질 있는 쌀에서 라는 뜻이죠. 그죠? 거칠초라고 그랬으니까. 껍질 있는 쌀에서 뭐예요? 저곡에서 껍질을 제거한다고요. 껍질을 제거하면 뭐가 남아요? 현미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곡과 현미의 비율을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곡이 얘가 1000g이었어요. 1000g. 근데 현미의 무게를 측정해 보니까 껍질을 벗기고 현미의 무게를 측정해 보니까 얼마 나왔냐면 600g이 나왔어요. 그러면 재현율, 껍질을 제거하고 현미가 차지하고 있는 무게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껍질을 제거하고 현미가 차지하고 있는 무게 비율 얼마인가요? 라는 거죠. 600g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에서? 1000g에서. 재현율 몇 프로예요? 60%입니다. 그럼 이거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적인 쌀 있죠. 표의 재현율은 81% 또는 84%가 정상이에요. 81%는 보통 옛날에 보면 새누리라는 품종의 쌀이 있습니다. 새누리. 당 이름 아니에요. 새누리라는 품종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재현율이 81% 정도 돼요. 결국 뭐예요? 1000kg 도정하면 1000kg를 갖다가 깎으면 쌀로는 현미는 몇 킬로 나온다고? 810kg 나온다고. 그쵸? 근데 얘는 84%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게 보통 보면 신동진이라는 밥맛 좋죠? 네, 신동진. 신동진은 84% 나와요. 그럼 결국 뭐예요? 1000kg를 갖다가 껍질을 벗기면 쌀의 무게가 840kg 나오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RPC 사장님이다. 미국 종합체리장의 사장님이면 똑같은 금액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똑같은 금액이라면 어떤 쌀을 사고 싶으세요? 신동진이요? 여러분들은 이거 하지 말고 사업을 하셔야 쓰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신동진. 바보가 아닐 바에야 같은 금액이면 100만원, 얘도 100만원, 얘도 1000kg에 100만원, 얘도 1000kg에 100만원이라면 저도 이걸 사죠. 왜? 그렇죠. 그러면 쌀이 30kg가 더 나오니까. 이걸 재현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병충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쭉쟁이가 많이 생기게 되면 실제로 알곡 상태가 이제 그거 이제 일부러 수확을 해요. 재현율 조사할 때 수확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벼 무게를 잽니다. 이 벼 무게가 1000g이야. 근데 이제 도정을 하다 보니까 쭉정이 받고 껍질 받고 하다 보니까 실제 쌀 무게가 이제 조그맣게 안 나오겠죠. 근데 이 쌀들이 보통은 다 깨져 있어요. 이걸 쌀액이라고 하죠. 쌀액이라고 하는 쌀액이가 뭐냐면 이 벼가 이 쌀의 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배젖이잖아요. 배유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다 갈라져 버려요. 이게 조금만 인습기라는 기계로 살짝만 되면 바사져 버려. 그럼 일정 체에다가 이런 걸 통과시키거든. 그래서 좀 큰 것만 남고 나머지 쪽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 재현율이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쌀이가 있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이게 못 먹어. 그때는 뭐다 수확할 수 없구나 이거. 뭘로 인해서? 보상하는 재. 그럼 벼만 한다고 되니까 보상하는 재가 뭐예요? 자연재, 조수해, 화재, 병충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재현율, 이 수확불능도 왜 나왔냐면 수바라라는 것 때문에 나와. 수바라 현상. 수바라는 발화가 돼버린 거예요. 발화가. 수확기 때 이 이슬비 같은 게 계속 미스트 같은 비가 내리게 되면 여기서 이 안에 있는 여기서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껍질 사이로 이렇게 툭 튀어 올라와 버려요. 싹이. 그럼 양분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얘네들이 쪼글쪼글해져갖고 부서져요. 쌀이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수발하게 되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계약자가 물을 계속 스프레이 뿌리고 다녀서 그런가요? 아니죠. 자연재해잖아요. 그렇죠. 기타 자연재해에 해당돼요. 태풍 강풍에 해당되지 않고 이게 기타 자연재해에 해당되거든요. 그때 근데 이 수발화가 잘 되는 품종이 뭐냐면 껍질 속으로 물이 잘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껍질 속에 물이 잘 들어가려면 껍질이 두꺼워야 돼요? 얇아야 돼요? 얇아야 되구나. 자, 지금부터 문제.
새누리하고 신동준이 어떻게 수바라 잘 될 것 같습니까? 새누리가 잘 된다. 수바라가 어떤 게 잘 된다? 껍질이 얇아야 된다 했잖아요. 껍질이 얇으려면 껍질 무게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렇지, 적어야지. 껍질이 얇으니까 무게가 가볍겠지. 껍질 두꺼우면 무게가 많겠지. 결국은 이 81%면은 19%는 껍질이잖아요. 얘는 16%가 껍질이잖아요. 얘가 수바라 잘 돼요? 얘가 잘 돼요? 당연히 신동진이 잘 되지. 신동진이. 신동진 피해가 많았거든요, 옛날에. 이게 사실 미질 밥맛이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피해가고, 그래서 농민들은 이 새누리를 농사짓기는 일부 농민들하고 대화해보면 새누리 때가 좋았어. 막 그러셔요. 더벅이 쓰러지도 않고 농사 잘 지셔요. 농민들이 편해. 안 쓰러지고. 근데 얘네들은 잘 쓰러져. 더벅도 잘 돼요. 또 수바라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근데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쌀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첫째 미질이 좋아. 밥맛이 좋아. 밥맛이 좋으니까 소비자의 소비 통로가 크겠죠. 많겠죠. 이렇게 소비처가.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경제적으로 이익이야. 지금 810kg, 840kg, 30kg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의 대적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밥맛이 좀 괜찮은 게 뭐냐면 새청무라는 기회 되면 새청무 한번 사서 드셔보시고 또 전라북도에서 어떤 또 농협조합장님 진상미도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의하다 보면 그런 품종도 또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좀 밥이 고슬고슬하다 할까? 고슬고슬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찰진 거 좋아하죠. 말랑말랑한 거 좋아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에서 굴러다니면서 이런 하나씩 터트리는 이 맛, 이것 때문에 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얘 먹다가 이제 얘 먹어요. 고시니까리도 좋아요. 그것도 미질이 좋은 품종이에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가 구입이 빨리 하는 게 이런 품종들은 빨리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트에 산 것들은 거의 보면 이런 품종들 파는 마트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제 호남미라고 그래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마트에 20kg 사 먹었어요. 그건 호남미입니다. 전부 다. 호남미. 네, 이렇게 섞어서. 자, 수학 불능 볼게요. 이것만 해도 되겠네요. 오늘 자, 55쪽에 6번. 수학 불능 대상 농지인데, 수학 불능 대상 농지는 배 재현율 65% 미만이에요. 근데 65% 미만이라는 전제는 뭐냐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보상하는 재해. 그러니까 태풍, 강풍, 뭐 자연재해, 조세, 화재, 플러스 병충해로 인해서 재현율이 65% 미만이었고, 정상적인 출하. 물건을 팔기가 곤란할 때, 이때를 수학 불능 대상 농지라고 하고요. 조사는 언제 하냐면, 수확량 조사 때 수학 불능 농지를 판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조사 시점은 수확 포기가 확인된 때 이제 최종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나고 이익 보지 말았으니까 이 수확 불능 보험금은 경작 불능 보험금보다 15%가 더 나갑니다. 15%가. 왜냐하면 경작 불능 기간, 경작 불능 하면 우리가 벼는 경작 불능 언제까지 했어요? 출수기 전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 40일 더 농사 짓잖아요. 보통 벼 이양하고 6, 70일 돼야 출수가 되고 출수가 돼서 수정되면은 한 45일 정도 지나야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경작불능 때부터 계속 그때부터 45일간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도 경불보험금보다 15%는 더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공력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잘못 이해하신 분이 수확불능이다 그러게 되면 도복되고 쓰러져갖고 막 중간에 8월 9월달 쓰러져갖고 땅에 붙어갖고 이제 수확 못하니까 수확불능인데 그건 아니에요. 서 있는 상태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재현율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재현율이. 그러니까 쓰러져서 땅바닥에 붙어있다 그러면 재현율 안 나오잖아요. 그것은 영농을 잘못하신 거죠. 만약에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손해배상 방지해서 세우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현실적으로 더벅된 벼를 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그 인건비로 나라를 쌀을 사먹는 게 더 이익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수확불능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서 있는 상태 수확하려고 하는데 보상하는 재해, 비가 한 4일, 5일 막 이렇게 쫙 내리잖아요. 짠짠하게.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내려. 그럼 발화돼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뭐 먹는 거예요? 그거 보상해 주려고 한 거예요. 이거 보상해 주려고. 쓰러진 벼 보상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제가 2016년도에 자격증 처음 따가지고 전라남도 고흥군 땡땡면에 갔는데 10월 9일 날이었습니다. 그날 10월 9일 한글날. 그 수학기 때란 말이에요. 수학기 때. 그때 온 논이 아주 하얗게 꼽혀버리더라고요. 싹이 나보니까. 예, 발화가 돼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제가 신규 중에 신규라. 신규 중에 신규라. 뭐 사진 찍을 엄두도 안 나고 식인대로 막 하느라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 이런 거 보상하려고 수학불능이 있는 거지. 막 원래 쓰러져고 끝끝내 버튼다고 해서 수학불능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수학불능은 포상하는 재인지 여부 확인한다고 했죠. 포상하는 재 여부를 심사할 때는 농지하고 작물 상태 분명히 본다고 했습니다. 작물 상태 보고 인식기로 까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작 면적 확인합니다. 경작 면적. 그래서 자, 실제 경작 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때는 계약사항은 변경하고요. 수학불능 대상 농지 여부 확인. 수학불능은 어쩐다고요? 식물체 배 재현율이 몇 프로? 65% 미만입니다. 65% 이상은 뭐다고요? 경작불능입니다.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면 경작불능. 그 다음에 배 재현율이 65% 미만이면 수학불능. 65%인데 이상이다 라면 뭐예요? 얘는 식물체 피해율입니다. 식물체 60% 때는 뭘 한다고 판정한다고? 경작불능 농지로 판정하고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제 이거 안 돼야 돼. 그래서 미만이죠, 미만. 그때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다? 벼해 재현율입니다. 식물체 피해율이 아니라 배현율입니다. 재현율이 65% 미만일 때는 뭘 판정해 준다고요? 수학 불능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세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 언제 준다고? 수학 포기하면 줍니다. 수학 포기할 때가 언제다?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수학 포기를 셋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셋 중에 뭐예요? 11월 30일까지 수학하지 않은 경우 그 논에다가 그대로 우리가 가서 재현율 65%면 미만이요. 사장님 이 농지는 수학 불능 농지입니다. 판정해 드릴게. 판정해 드렸어. 보험금 받으려면 뭐예요? 수학 포기해야 되거든. 수학하면 안 된다 그죠? 보험 넣었고 이익 보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보험금을 드리려고 보니 수학을 포기해야만 보험금 드린다고. 근데 이 농지에 11월 30일까지 수학하지 않고 놔두면요. 얘가 배가 빼빼 몰라가지고 이제는 빗자루 잡고 있어. 빨리빨리 해. 11월 30일. 11월 30일이니까 보통 우리 12월 달에 가요. 12월 달에 가보면은 그냥 이파리만 날아다녀. 없어. 그럼 뭐예요? 이제 놔둬도 자기도 수학해도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수학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일찍 보험금을 받고 싶어. 일찍. 그때는 된다. 목적물을 수학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 노타리 쳐버리는 거예요. 노타리. 노타리를 기계로 파트를, 여기 수학 불능 농지입니다. 라고 판정해주면, 알았네. 그놈이라도 받을라네. 오케이. 그럼 뭐 시켜야 된가? 그러면 산지 폐기하십시오. 산지 폐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타리 쳐버려요. 트랙터로. 트랙터 큰 바퀴 있죠. 내 키보다 큰 바퀴 있는 그 트랙터 보셨죠? 길가에서. 그런 놈이 들어가고 싹 갈아엎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노타리, 그걸 노타리 친다고 그래요. 노타리 친다. 세 번째, 대상 목적물을 대상 농지 수확물 모두가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험 가입할 때, 보험에 가입할 때 벼 같은 경우는 뭘 가입해요? 저곡을 가입한다, 저곡. 그죠? 저곡을 가입하게 되면 저곡에 달려있는 폭이 있죠. 볏짚. 볏짚 보험 가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방법은 뭐냐면, 콤바인으로 수확은 해요. 수확은 해. 수확을 할 때 콤바인이 기에 들어가면 65%지만 일정 부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락은 콤바인의 곡물 적재함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볏짚은 바깥으로 빠겠죠. 그러면 볏짚은 이제 소 키우시니까 그분이 이제 똘똘 뭐라고 약품 처리하고 똘똘 뭐라고 공용화를 만들었다가 이제 소 먹이로 줄 거 아니에요. 그거 쓰려고 이제 이건 뭐 보험에 안 들었으니까 이건 마음대로 하시든지 알아서 할 일이죠. 그리고 저곡은 가져가시면 안 돼. 그래서 이놈을 콤바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콤바인 밑을 터버려. 곡물창고 밑에를 개방을 해놔. 그러면 쏙 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논으로 나락이 다 떨어지고 있어.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콤바인 통을 확인합니다. 사진 찍어요. 그럼 빈통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다 바닥에다 흩어져 놨어. 밑에 이제 쭉 다니니까 뺑 설명. 그럼 사진 다 찍고, 그럼 뭐예요? 수확은 했는데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아니면 논에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 판 거 아니죠. 보험금 나간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쓰라고도 많이 나오고 가로로 나옵니다. 그래서 벼의 수학 불능 농지에 대해서 수학을 포기하는 방법 세 가지 있습니다. 뭐라고요? 11월 30일 날은. 그렇죠. 키워드 일단 가져가시고요. 11월 30일은 뭐라고요? 노타리 타고 시장 가자. 됐죠? 11월 30일 날은 노타리 타고 시장 가자. 이렇게 일단 키워드를 가져가십니다. 11월 30일까지 수확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뭐예요? 노타리로 갈아엎은 경우. 세 번째는 수확은 하였으나 시장에 유통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죠.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게 확인된 경우, 요 세 가지. 결국은 뭐예요? 산지 폐기한 거예요. 못 먹는 거 먹지 말아라. 라고 하면 수학불능보험금 얼마 준다고요? 이제 보험금은 경불보험금보다 15% 더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알겠죠?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드립니다. 이때 이 자기부담 비율에 대한 비율이 경작불능 비율의 15% 추가입니다. 자, 그러면 경불금 10%짜리면 몇 프로 받는다겠어요? 45%, 15%짜리면 42%, 20%짜리면 40, 그 다음에 30%짜리면 35, 40%짜리면 30인데 이게 경불이잖아요. 거기에 수학불능은 15% 추가입니다. 그랬으니까 60%, 57%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 얘는 뭐예요? 55%, 얘는 50%, 얘는 45%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좀 원칙 같은 게 있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그래서 수학불능은 이양을 하고 출수가 되고 수학을 하고 왜 이렇게 더 많이 주냐 뭐 이거잖아요. 지금 경불 입장에서는 아니 수불도 저렇게 많이 주는데 수불은 저렇게 많이 왜 나는 조금 주냐 그건 뭐냐. 자, 이양을 하고 이때 며칠간 키웠어요. 이제 보통 한 70일 정도 60에서 70일 정도 되면 출수가 된다고 이삭이 하고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하고 나서 수확할 때까지 보통 한 40일, 45일 정도 걸린다고요. 45일 정도. 그러면 이때 이 경작불능은 여기서 끝나죠. 여기까지 경불이니까. 그런데 수학불능은 계속 농사를 짓다가 지금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며칠간 더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15%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불 받은 사람이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7번 미보상 비율인데, 미보상 비율 조사는 상기 모든 조사할 때마다 미보상 비율 정합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은 수학년 조사, 수량요소, 그 다음에 뭡니까? 표본조사, 전수조사 할 때 전부 다 미보상 비율을 정합니다. 미보상 비율은 뒤에 다음에 또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미보상 비율은 공통이에요. 똑같아. 뒤에 별표에 있는 거 해드릴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에 보험금 공식은 다 설명해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56조, 57조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아하,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 여러분들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밭작물 품목 중에 마, 양, 고, 감, 차, 콩, 양배추, 팥,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이, 얘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가 제가 12주 해야 돼요. 이 전품목을 다 해야 되고, 특히나 맨 마지막에 있는 적과점 종합위험 방식, 가축 이런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본 과정보다는 좀 덜 하지만 좀 다뤄드려야 돼요. 또 그 다음에 과실, OD, 복분자, 감귤, 무화과 같은 거, 그 다음에 종합가수, 포복장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다뤄드려야 돼. 그래서 이 밭작물은 딱 한 품목만 해야 돼요. 한 품목만. 여러분 좋아하는 품목이 뭐 어떤 게 좋습니까? 제일 쉬운 게 좋아요? 제일 어려운 게 좋아요? 제일 어려운 거라. 와, 제일 쉬운 거 해야지. 왜냐면 도입 부분이잖아요. 뭣도 모르고 들어가고 이제 빠져나오지 못할 때 가야지. 제일 비싼 거요? 저는 지금 뭔 생각했냐면, 그렇죠. 마늘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늘이 그동안에 시험 문제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안 나올 확률도 높아요. 근데 마늘이 기본이에요. 원리가 기본이에요, 마늘이. 마늘이 보험금이 또 제일 많아요. 마늘이 재파종 보험금. 제2항 있잖아요, 아까. 마늘도 씨를 갖다 뿌리거든. 씨를 심거든. 그래서 파종한다. 종자를 파종한다. 종자를 심는다. 재파종. 다시 심다. 파종.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경작불능. 그 다음에 수학감소. 수학이 줄여들면 이 세 가지 보험금이 나올 수 있어요. 마늘이에요. 근데 마늘 한 품목 해드리면 나머지 품목 개념은 잡으실 거예요. 되게 좋아한 거. 그리고 좀 특이한 거, 차는 이제 중간중간에 해드릴 거예요. 차 같은 경우는, 차는 지금 작년에 잠깐 시동 거였어요. 가로넣기. 계산 문제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는데, 수학감소 밭작물에서는 일단 한 품목 해드리고,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된 것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죠. 얘는 계속 보험 나와요. 그래서 지금, 벼도 지금 2주에 걸쳐서 해드렸잖아요. 마무리 해드렸잖아요. 왜냐면 얘는 무조건 시험 나와요. 벼 나옵니다. 무조건. 왜냐면 우리가 조사하는 게 워낙 많아, 벼가. 또 두 번째 무조건 시험 나오는 게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에요. 즉,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묻지 마라, 갑자기. 딱 무조건 나온다. 벼, 사과, 배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일단은
대신 벼사가 배가, 저 사가 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많이 지치시더라고요. 아따, 이것을 내가 던져버릴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이제 재미 삼아서 원리 이렇게 하구나. 하나씩 알아가면 내중에는 조금 이제 정상까지 갈 수가 있어서 뒤에다 밀어놨는데, 그걸 하려면 요거 조금 이제 한 품목씩이라도 맛만 보고 넘어가야 돼요. 어차피 본 게임 때 다시 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게요. 그래서 대신 최고로 점수를 많이 받는 방법은 업방을 많이 읽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